무엇이 금쪽이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은둔하게 만들었을까? 금쪽이의 이야기는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길을 잃은 아이들을 이해하고 돕는 방식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진다. 1월 3일 방송된 채널A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는 극단적 공격성을 보이며 은둔에 들어간 중 1아들의 부모가 의뢰인으로 출연했다. 오은영 박사는 밤낮이 바뀐 채 생활하고 은둔하며 외출을 제한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금쪽이에 대해 이 아이는 세상과 단절이 돼 있다.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학교 1학년인데 성인이 되어가는 중간 단계로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이 시기에 세상과 단절한 건 응급 상황이라고 본다. 명백한 위기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잔소리하는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이 아이는 자극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만하라고 하는 것 같다. 거기서 멈춰지지 않고 자극이 들어올 때는 공격적이 되는 것 같다. 특히 인간이 주는 자극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다. 못된 애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피하거나 나를 지키기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쪽이는 수위를 넘는 폭발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그 저변에 있는 게 타인에게 평가되는 상황, 사회적 상황의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 사회 불안증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타인과의 관계도 괴로워한다. 학교에서 누군가 괴롭히지 않더라도 아이 자체가 괴로운 거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등교 거부다. 그런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 금쪽이가 세상과 단절한 이유는 무엇일까? 2년 만에 또래 친구를 만난 금쪽이는 정신병원에 끌려갔다 왔다. 학교 안 가서 끌려갔다. 엄마가 가라고 해서. 처음엔 3일 동안 있다가 퇴원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집어넣었는데 나오게 하겠니 했다. 내가 그 병원에서 3개월을 살았다. 그 3개월을 버렸다는 게 억울한 거다. 내가 거기에서 어떤 수모를 당했는 줄 알아? 친구 때려서 온 애도 있고 전과 구범인 애도 있고 거기서 맞을 뻔한 적이 10번이 넘는다. 또 들어갈 수도 있대 엄마가 라며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이를 보던 금쪽이의 부모는 아이와 입장 차이가 있다. 자기가 먼저 입원을 요구했다. 학교 거부 문제 때문에 가정형 위탁과 병원 중 병원을 선택한 거다. 나오고 싶다고 했는데 기본이 3개월 치료기간이었다. 학교를 아예 못 갔던 아이가 갔다가 조퇴하고 나오고 하면서 미니 방학 후 처음처럼 리셋됐다고 설명했다. 오은영 박사는 금쪽이가 자의 입원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아무도 괴롭히지 않아도 심한 불안을 느끼는 아이인데 입원한 아이들은 어려움이 있고 연령대가 다양하지 않나. 본인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었을 거다. 힘들었다고 하면 감정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내가 원해서 들어갔잖아 하면 감정을 부정당하는 거다. 섣부른 입원 권유는 치료 저항감만 생긴다며 어머니 말에 자기 합리화가 많은 것 같다. 애가 생각하기에는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한 건데 엄마의 힘듦이 더 크대 그런 면이 많은 것 같다. 얘는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엄마의 반대다. 엄마가 도움을 주려는 의견이 성의 없는 대응이라 생각한다. 제안, 충고가 공격적으로 느껴진다. 자기 혐오가 건드려지는 거다. 얼마나 힘이 들겠니라고 말해야 받아들인다. 자극을 경험시키되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천천히 해야 한다. 부모가 실제로 노력하지 않는 이상 아이는 자극을 받고 흉이 지고 딱지가 생겨서 흡수가 안 된다고 조언했다. 금쪽이가 은둔하게 된 이유는 자기 혐오 때문이었던 것. 금쪽이는 가족을 때리고 짜증냈던 일을 후회하고 이를 떠올리기 싫어 내내 잠을 잤던 것이라며 가족은 나를 약간 기괴한 괴물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엄마 아빠에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다.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변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했다.
금쪽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이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압박과 고립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 이 시기의 경험은 아이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금쪽이처럼 세상과 단절되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단절된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역할은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은 아이가 자신을 안전하다고 느끼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지만 금쪽이의 경우에서 보듯이 공간 부족과 적절한 접근 방식의 부재는 아이의 심리적 상처를 심화시키고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때로는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특정 행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지만 아이의 관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오히려 공격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부모와 아이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아이가 더 깊은 자기 혐오와 고립에 빠지게 만듭니다. 금쪽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비판보다는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이의 말과 감정을 온전히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해서 시작했잖아 라는 말처럼 부모의 시각에서 아이의 감정을 판단하고 부정하면 아이는 더욱더 마음을 닫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가 느끼는 감정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며 아이와 같은 시선에서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부모가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쪽이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변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아이가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의지를 격려하고 아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회복 여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새로운 자극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아이의 수용 능력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쪽이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와 가정이 아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스스로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공감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이야말로 아이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첫 번째 다리입니다. 금쪽이의 사례가 더 많은 부모와 사회가 이 점을 깨닫고 아이들에게 더욱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